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번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쭉 왔겠죠? 들어오셨으면은 좋고요. 만약에 뭐 나는 리스코프 뭐 치안 교환 원칙 요것만 관심 있다. 그러면 뭐 요것만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앞선 강의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아니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설계 디자인 요걸 하면서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요거죠.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오버뷰, 대학교로 치면 이제 OT 비슷한 거죠.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얘를 살펴봤고, 네, 그 다음 동영상은 저거가 있었죠. 개방 폐쇄 원칙, 폐쇄 이건가? 원칙, 오픈 클로스 프린시플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살펴볼 거는 저 LSP입니다. 이게 솔리드가 약어라 그랬죠.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풀었으면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 리스코프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리스코프라는 분이 이제 발명을 하신 거죠. 이게 서브스티튜션은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환 원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치환 원칙, 치환이 좀 더 어려운 한자 같은데 뭐 어쨌든 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LSP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요 리스코프 치환 원칙 내지는 리스코프 교환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LSP가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참고 자료는 여기서 좀 가져왔습니다. 리스코프 교체 원칙은 바바라 리스코프 지금 1993년생이신데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되게 아름다우시죠? 여성분이세요. 지금 현직 MIT 교수로 아직도 활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분산 컴퓨팅의 선구자, 이제 엄청난 업적을 쌓으신 분이죠. 저보다 뭐 엄청나게 높은 네, 그런 분인데 존경하는 분이죠, 제가. 그래서 데이터 추상화의 본질을 추상화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추상화냐, 그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셔서 어떤 원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이름이 없어가지고 리스코프 본인 이름을 붙였어요. 본인이 붙였는지 본인이 붙이진 않았겠죠. 일단 후대 사람들이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코프 치환 원칙 교체 내지는 제가 치환이라는 용어를 같이 혼용해서 쓸 건데 뭐 같은 말로 LSP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을 개발한 공로로 2008년도에 튜링상을 수상하셨어요. 튜링상은 이쪽 소프트웨어 분야의 노벨상으로 인정받는 거죠. 노벨상을 만들 때 노벨이 살아계실 때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노벨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글에 바바라 리스코프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은 뭐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심지어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조차 좀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서브 타입, 그러니까 자식이죠. 자식들은 기반 타입,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도형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뭐 원 클래스도 만들 수 있고, 얘를 상속받아서 뭐 삼각형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상속의 기본 원리죠. 교체 가능해야 된대요. 아니, 원이 도형하고 교체가 돼야 돼? 이게 좀 틀린 것 같죠? 도형은 이즈어 관계죠. 도형은 원이다. 아니죠. 이즈어. 원은 도형이다. 삼각형은 도형이다. 뭐 이런 관계들 있죠. 뭐 객체지향 하면은 이즈어, 해즈어 뭐 이런 관계들 있죠. 뭐 그런 게 되는데 뭐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서브 타입은 언제나, 여기다 또 심각하게 언제나 넣었어요. 기반 타입과 호환될 수 있어야 된다. 도대체 뭔 말입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기반 클래스는 파생 클래스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뭔 말이요? 이런 거죠. 헷갈리는 거죠. 여전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하고 실습을 같이 쭉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알게 되세요. 그래서 바꾸란 얘기구나.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니까 이제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는 튜링상까지 받으셨겠죠.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좀 더 쉬운 예제를 보면 자동차 클래스를 구현을 했어요. 여기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얘를 가지고 뭐 이거 오픈카도 만들고, 뭐 얘는 뭐죠? 경찰차?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얘를 상속받아서 헬리콥터를 만들었어요. 자동차가 뭐 이동한다, 뭐 무브, 그 다음에 뭐 스피드를 업한다, 뭐 아니면 다운한다, 가속한다, 감속한다 이런 기능이 있어서 보니까 헬리콥터도 이동하는 거잖아. 그리고 헬리콥터도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조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잘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즈어 관계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는 뭐 얘는 예를 들어서 오픈카는 자동차야. 아니면 뭐 경찰차는 자동차야. 경찰차 이즈 카. 그 다음에 근데 헬리콥터는 자동차야. 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LSP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 자리에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가 들어가도 작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얘가 헬리콥터가 자동차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비슷한 속성들은 있더라도.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행동 규약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원래 취지가 있을 텐데 이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로 내가 부모 클래스가 그런 의도로 만든 거 아니야. 나 날아다니는 건 아니야. 자동차는 원래 의도는 저 땅에서 다니는 거야, 나는. 근데 너는 왜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의 속성하고 메소드가 있죠. 그대로 상속받아서 하라는 대로 구현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문제가 발생하죠.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클래스에서, 여기 자동차 클래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클래스에서 여기에서, 아이고, 자동차 클래스에서 무브라는 메소드를 해서 얘는 땅에서 움직이는 거로 했는데, 얘는 헬리콥터를 하려다 보니까 하늘에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무브를 다시 쓴 거죠.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덧쓴 거죠. 위에다가 덧붙여서 그냥 덮어 쓴 거죠. 무브 있으니까 갖다 쓰긴 쓰는데, 나는 이 무브에 어떤 기능, 무브는 땅에서 달린다. 얘는 무브를 덮어 써가지고 나는 하늘이야. 하늘의 왕자 날아다닌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 하는 과정에서 변수 타입을 바꾸거나, 메서드가 있죠. 메서드에서 파라미터나 리턴 값 있죠. 여기서 뭐 어떤 값들이 있고, 리턴 뭔가 결과를 돌려줘야 되겠죠. 이 메소드를 호출한 영역으로. 근데 리턴이 뭐 무브면 이동했습니다 했는데, 땅에서 이동한 게 아니라 공중에서 3차원에서 이동을 한 거예요. 나 이쪽 좌표에서 이쪽 좌표로 이동했으면 무브다, 이렇게 리턴을 해버려요. XY 좌표가 아니라 나는 XYZ 공간상에서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부모의 의도와 다르게 메소드를 변경을 해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LSP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SP를, 이 원칙을 잘 안 따르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부모와 다른 자식, 생긴 거는 똑같아요. 생긴 거는 비슷해. 뭐 저라는 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얼굴을 가지고 부모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 특징이 뭐 안경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자식을 했는데 자식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안경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잘 구현을 했어요. 근데 얘가, 부모가 안경을 쓰는 원래 취지는 시력 때문에 했었어요. 사람이 원래 부모 시력이 안 좋아지면 안경을 쓰는 기능은 넣어놨는데, 자식에서 구현할 땐 시력이 아니라 뭐 패션이야, 패션. 안경, 이게 시력 기능을 구현을 안 하고 패션, 멋있어지라고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본래 의도랑 다른 거죠. 비슷해도. 그래서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비행기 클래스를 만드는 상황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와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픈카는 자동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비행기는 자동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다뤘던 오픈 크로스 프린시플, 개방 폐쇄 원칙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만든 게 자동차여야 되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 비행기를 가지고 또 뭐 다른 헬리콥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뭐 의료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죠. 헬리콥터. 그 다음에 뭐 군사용 헬리콥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어 오는 것도 쭉 만들어지는 것들은 원래는 이거 해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얘를 바꾸게 되면은 줄줄이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다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든 건 안 바꾸고 그대로 쓰고, 바꾸는 걸 최소화하는 게 OCP잖아요. 얘 붕괴합니다. 그럼 OOP 자체에 어떤 본래 취지 있죠.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객체 지향을 왜 합니까? 처음엔 좀 배우기 어렵지만 쓰다 보면 너무 편리한 거죠. 그 편리한 기능들이 주는 어떤 장점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했든가. 그러면 자바나 파이썬을 배워서 코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객체 지향 설계를 완전히 위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얘도 마찬가지죠. 추상 클래스, 아까 이전 강의에서 제가 한 내용인데,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객체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또 그 일에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면
상속을 좀 활용을 해라. 지금은 좀 와닿지 않을 건데 이따가 이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실습을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하는 일에 따라서 일이 같으면 하나의 클래스로 구성을 한 다음에 구분 필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멤버 변수나 이니셜라이저, 이닛, 객체 클래스 초기화해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객체로 만들 때 이니셜라이저를 쓸 수가 있죠. 그거를 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하는 일이 다르면 뭐 다른 클래스로 구현을 해라. 이런 원칙, 이렇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게 페이먼트 프로세스, 결제를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선언을 하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ABC 모듈이죠. ABC 모듈 상속받아서 여기 앱스트랙트 클래스 데코레이터 쓰면 얘를 추상 메소드로 바꿀 수가 있죠. 이탈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안 기울어져 있으면 그냥 일반 메소드예요. 그래서 뭐 데비트 카드도 만들고 크레딧도 만들고 비트코인도 만들었어요. 근데 또 하는데 이제 또 환경 변화가 쭉 생긴 거죠. 개발자의 삽질을 촉진하는 삽질이 생겼어요. 변화가 생긴 거죠. 일단 변화부터 생기고 삽질이 생긴 거죠. 삽질을 시작해야 돼요. 딱 하려고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카카오페이가 생겼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우리도 카카오페이 기능 넣어야지. 그러면 개방 펫에 OCP 원칙에 따르면 요거 그냥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되겠네. 얘 상속받아 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는 시큐리티 코드가 있었어요. 비밀번호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로 뭐 인증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카카오페이는 그 어떤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필요했어요. 이메일이 필요한데? 그러면 얘가 추상 클래스에서 시큐리티 코드는 그러니까 있는데 시큐리티 코드의 본래 부모님의 본래 의도는 어떤 보안 인증을 하기 위한 어떤 비밀번호 같은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메일이 필요해요. 여긴 이메일. 그러면 오버라이딩 하자. 오버라이딩 해서 시큐리티 코드를 그냥 이메일로 바꾸고 내부에서 페이를 이제 구현을 하잖아요. 얘도 왜냐하면 추상 클래스에서 구현하라고 이제 너는 의무적으로 구현해 이렇게 돼 있죠. 페이 이번 데프 페이 해서 셀프 이렇게 하고 뭘 받는데 요거를 원래 취지인 시큐리티 코드로 받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시큐리티 코드를 가지고 뭘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프린트만 했죠. 코드는 이름만 프린트 했는데 이메일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원래 부모가 의도했던 거하고 자식이 구현한 거하고 취지가 안 맞죠. 그러면 이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를 대체했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취지를 벗어나게 작동을 안 하던가 아니면 작동을 하더라도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태를 LSP 위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거죠. 카카오머니를 이용한 결제 필요해서 얘를 상속 받았어요. 우리가 원래 있는 거 추상 클래스 얘죠. 얘가 이제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고 얘 앱스트랙트 메소드예요. 너는 반드시 구현해야 돼. 그래서 구현했어요. 근데 얘가 뭐 시큐리티 코드인데 이메일로 받아요. 오버라이딩을 해버린 거죠. 파라미터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내용도 뭐 카카오머니 이메일을 여기 쓰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함수의 몸체죠.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벗어났죠. 그래서 페인 메서드를 이메일을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 얘죠. 얘가 원래 의도했던 시큐리티 코드라는 것 대신에 다른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LSP를 위반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네. 그래서 요런 경우가 발생하면 대처 방법은 다 요런 게 이제 발생했다. 내가 뭐 리팩토링 과정에서 아니면 코딩 과정에서 내가 이제 자기 이제 최면을 풀고 나는 다 맞아 이 최면을 풀고 나도 틀릴 수 있어 라고 다시 최면을 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쭉 살펴보니까 어머 리스코프 선생님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대로 안 됐네.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객체가 하는 일이 다르면 상속을 활용하고 그 객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일이 다른 거죠. 하는 일이 같으면 하나의 클래스로 구분하고 필드를 추가하는 앞전에서 얘기한 거죠. 하는 일이 다르면 클래스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How? 그걸 알려주셔야죠. 이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예제에서 추상 클래스를 이용했죠. 지금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어차피 했으니까 대부분 다 요거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증 과정이 약간 달라요. 일이 다르면 상속을 통해서 구현을 했죠. 대신 오버라이딩 한 거죠. 그런데 수행하는 일이 기존 클래스들이 동일하게 했던 결제, 시큐리티 코드가 했던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얘를 별도의 필드를 추가를 해서 결제라는 것들은 비슷하게 하지만 일이 약간 다르죠. 그러면 초기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초기화 함수는 이니셜라이저는 init이라는 함수를 내장 함수죠. 던더 메서드 아니면 뭐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데 얘는 초기화 함수죠. 초기화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아주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만 구현을 했죠. 얘를 상속받았으면 얘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큐리티 코드가 있었죠. 시큐리티 코드 얘가 약간 다르니까 얘를 날려버린 겁니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제거한 다음에 얘는 이니셜라이저로 구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데빗 페이먼트는 시큐리티 코드가 필요하면 이렇게 초기화해서 자기 변수로 들고 있고 카카오는 이메일이 필요하니까 이메일을 받아서 초기화 단계에서 받아서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오더라는 것만 들어가죠. 여기 오더 그리고 여기 오더 여기 이메일이 필요 없겠네요. 셀프의 이메일을 하니까 여기 오타가 되겠습니다. 잠깐 수정을 할까요? 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는 거죠. 얘가 이메일이 원래 있었는데 이메일을 빼버릴 거죠. 그러면 얘는 다 부모가 의도한 대로 다 정상 작동하는 거죠. 다 정상 작동합니다. 페인가. 네.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쓰는 과정에서 없죠. 뭐 시큐리티 코드를 이메일로 바꾼 거 없죠. 그래서 여기 원래 자기 셀프로 들고 있는 것들을 쓰면 되죠. 아마 C하고 자바는 아마 디스인가 그럴 겁니다. 키워드가. 그래서 저는 파이썬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고 뭐 실행 코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잘 작동을 한다.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실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습하는 코드는 별도로 또 한번 이어서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습을 좀 해볼까요? 좀 전에 설명했던 LSP를 그대로 한번 실습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abstract 클래스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order라는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 있었죠. 시큐리티 코드까지 있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직불 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비트코인. 요거는 이제 오픈 클로스 OCP 원칙에서 다뤘던 코드입니다. 이 앞전 동영상에서. 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전 동영상을 잠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먼트가 뭐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를 이제 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변해서 카카오페이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변경하면 안 되죠. 요거를 하나 붙여 놓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여기는 카카오페이, 페이를 이용한 주문 결제기. 그래서 얘는 이메일이 필요하죠. 오더 시큐리티 코드 대신에 이메일 그래서 하고,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내부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 확인, 무조건 인증되는 거로 확인해서 얘를 이메일로 바꿔준 거죠. 그럼 원래 취지는 시큐리티 코드라는 거는 원래 취지가 있었는데 얘를 작동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작동은 잘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더를 만들고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메일을 줬어요. 이메일을 주면 작동을 잘 하겠죠. 작동시키면 네,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얘는? 원래 추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 부모 클래스 얘였죠. 얘가 하는 시큐리티 코드의 역할이 원래 본래 취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메일로 바뀐 거죠. 어떤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써놨던 건데 뭐 하고 나니까 바뀌었어. 그 자식을 부모, 파생 클래스를 기반 클래스로 바꿔 자식을 부모 자리로 가서 역할을 제대로 하나 딱 봤더니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필드를 줘서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별도의 필드를 줘가지고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우리는 그죠? 결제라는 거를 똑같이 하긴 하니까 필드를 따로 주고 그거를 이니셜라이저 초기화 함수로 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추상 클래스부터 바꿔주면 되겠죠. 추상 클래스에서 얘부터 바꿀게요. 그대로니까 얘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얘가 없죠. 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필요하죠. 필요한 거를 이니셜라이저로 쓰면 되죠. 이닛에 뭘로 할까요? 셀프의 시큐리티 코드. 그래서 이거를 객체 생성할 때 받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셀프가 되겠죠.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은 나 위반한 거 없죠. 이 자리가 들어가도 잘 작동하는 거죠. 뭐 시큐리티 코드를 이메일로 바꾼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얘도 바꾸고 다 바꾸면 되죠. 얘도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도 이니셜라이저 쓰고 얘도 셀프죠. 얘도 쓰고 얘도 똑같았죠.
아니죠. 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까 했던 거를 다 지워야겠다. 지우고 비트코인도 쓰고 비트코인도 시큐리티 코드 썼어요. 셀프에 얘가 바뀌는 거죠. 얘는 초기화를 시큐리티 코드로 받는 게 아니라 얘는 나름대로 이메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이메일 받고 얘도 난 아니고 난 이메일이야. 이렇게 해서 받고 여기서 이메일 필요 없죠. 지워주고 얘는 자기 멤버로 들고 있는 이메일 쓰면 되죠. 그리고 위에서 여기 시큐리티 코드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얘 삭제. 페이에서 얘도 삭제됐고 얘도 삭제됐고 얘도 삭제해야 되죠. 셀프를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작동이 잘 되겠죠. 그러면 이거 왜 안 되지? 그렇죠. 요거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줘야 되죠. 이메일을 줘야 되니까 얘를 바꿔야 되겠죠. 이메일을 여기다 줘야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 실행시켜.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로 작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죠. 왜냐하면 좀 줄인 다음에 볼까요? 하나만 보면 되겠죠. 얘는 페이가 오더라는 변수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 다 오더 하나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더를 가지고 지불하는 거는 똑같죠. 똑같은데 하는 방법은 바뀐 거죠. 시큐리티 코드가 필요했는데 요 추상 클래스에서 원래는 여기가 이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얘가 있었다면 LSP를 리스코프 원칙을 위배했을 텐데 얘를 다 날려버린 거죠. 제거하면서 다 준수하고 있죠. 지불이라는 기능 다 하고 있고 이제 내부 구현은 추상 클래스의 내부 구현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추가되는 구체적인 기능. 거기에 내가 들고 있는 멤버 변수 쓰겠다. 그럼 뭐 전혀 문제 안 되죠. 네, 이렇게 하면 LSP 원칙을 정확하게 다 준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래서 LSP 원칙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